방금 이재명 부장이 언급한 부분이 볼턴의 회고록 속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김정은이 비핵화에 눈꼽만큼의 진정성이 있었느냐라는 논란과 직결되는 대화일 것 같습니다. 물론 볼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왔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묻습니다. 단독회담 후 쉬는 동안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왔냐. 그러니까 1차 회담, 2차 회담 때잖아요, 지금. 그러자 영변핵 폐기만 김정은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변핵 시설 폐기, 그러니까 제재 완전히 해제해달라.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 영변 노후화된 그 핵시설 하나 폐기하는 게 어떻게 비핵화가 다 됐다고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뭘 믿고 제재를 다 해제할 수 있겠습니까? 볼턴은 말도 안 된다라고 쓰고 있어요, 책에서. 볼턴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가 스몰 딜을 제안합니다. 빅딜이 아니라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딜을 제안하는 거죠. 오히려 김정은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성사시키려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턴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변 핵시설 좋다. 그럼 대북 제재 전체 해제가 아니라 뭐 우리가 한 1% 정도 해제하는 건 안 되니까? 물어봐요. 안 된다. 거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걸 제안합니다. 좋아. 그러면 대북 제재 우리가 어느 정도 해제해 줄 테니까 ICBM이라도 너네 폐기해라. 오케이? 괜찮잖아. 프렌드, 쿨. 한데 그것도 안 된다. 라고 김정은이 거절했다라는 게 볼턴의 주장인 겁니다. 봉윤식 교수님, 이게 사실이라면 김정은은 비핵화에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하노이 회담 전후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국무부 인사들의 그런 언론 인터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비핵화도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유일하게 양보하겠다는 영변만을 받아들이고 제재를 다 2016년 이후에 모든 제재를 풀어주는 것은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번 go bigger, 크게 생각해봐라. 정말 뭐 한반도에서 평화, 비핵화, 국교 정상화까지 다 포함해서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면 뭘 포기하겠냐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구나, 생각을 해보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영변만 내세우겠다는 걸 고집했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국무부 고위관리가 이제 언론인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존 볼튼 보좌관의 자선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존 볼튼만 없었으면 하노이에서 딜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격이 안 맞았다고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굽니까? 자기가 다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나쁜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합의가 없는 것이 결렬이 더 낫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볼튼 의견과 일치를 했을지 모르지만 볼튼이 온몸을 던져서 막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결정을 변경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거기서 국무부 고위관리가 기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협상팀 모두가 동의한 것은 단계적 비핵화는 안 된다는 거였다. 단계적 비핵화는 안 된다. 스텝 바이 스텝은 안 된다는 거에서는 전체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존 볼튼만 고집했던 게 아니라 스티븐 비건 국무장관까지도 그것을 영변을 넘어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볼튼만 없었으면 그 하노이에서 굉장히 결실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무리가 많은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2010년 이후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줬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 영변이 아무것도 없는 소위 깡통 계좌라면은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환영을 해야 될지, 그냥 그때 딜만 있었으면 지금 굉장히 평화롭고 비핵화가 됐을 거라고 그냥 논리적으로 점프하는 것은 아닌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박용진 의원님, 물론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해제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우리 청와대는 김정은이 이토록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었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3차 정상회담과 한반도 프로세스를 추진한 거냐라는 논란이 바로 오늘 조간신문에 이어지거든요.
해석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냐? 없으면 내가 여기 왜 왔겠느냐가 김정은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서로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 이 두 가지를 맞바꾸려고 했고 또 미국의 적대적인 행위 그리고 북의 안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린 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뜻이 어쨌는지는 이제 심리전의 문제이고요. 어쨌든 그것을 끌어가는 것이 정치고 외교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여기서 우리 이제 봉 교수님은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존 볼턴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안 됐어요. 왜 이 말씀 왜 하느냐면 그 삼각 관계를 진행해 가는 중에 북에서는 특사 제안했더니 그걸 또 다 공개해 갖고 망신 주려고 그러고요. 예.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그 최강국의 나라의 국가안보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자기 책 팔겠다고 그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입 다물고 한 30년은 살아야 돼도 모자랄 사람이 그거를 자기 책에 저렇게 다 써놨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수준의 사람들하고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게 참 우리 대통령 참 안쓰럽다 이런 생각 들고요. 예. 고생 많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보세요.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한 건데 2018년 4월에 존 볼튼이 그 이른바 면접을 봅니다. 국가안보 보좌관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요. 그 자리에서 트럼프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선제 타격하시라고. 한반도에서 전쟁하자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서 계속 그 자기 회고록에 이른바 그 미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아베가 역할 크게 했다. 고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 국민들로서는 분노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불국을 끓죠. 네파 그 네오콘의 일원이고요. 또 그동안 미국과 북한과의 이 협상 관계에서 계속해서 딴죽거는 역할을 해왔던 사람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가 반대해서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그 역할을 했고 한반도 평화가 무르익을까봐 걱정하고 미국과의 북한과의 관계가 잘 풀릴까봐 전전긍긍했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불쌍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기들에게는 그것이 뭐 단순한 어떤 그 장사의 문제 혹은 뭐 책 장사의 문제 그리고 자기의 철학을 실현하고 말고의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생존의 문제예요. 한반도에서 선제 타격하면 서울은 무사합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혈맹이라고 생각했고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의 최고위 외교안보 보좌관이었다고요? 와, 끔찍합니다. 오히려 저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볼턴의 저런 회고록을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 무조건 들어주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이익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분명하구나. 오케이.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철저히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안보 그 전략화 전술을 짜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제가 지난번에만 말씀드렸어요. 북이 저렇게 막 뒤집고 나오는 마당에 히스테리컬하게 나오는 마당에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북이 움직일 가능성 제로. 우리한테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사람들은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오세요라고 하는 숙제를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국면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가야지 더 숙을 필요도 없고 미국에게 더 조아릴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 국면을 잘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디에도 수그리거나 물러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이런 수준의 그 북한 당국 그리고 미국 당국을 상대로 여러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단계에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는 우리 외교당국과 청와대가 잘 고민해서 우리도 계산대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